자, 보통 아파트 살 때 네. 건물만 보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강장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파트도 볼 때도 토지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핫한 청약, 해운대 푸르지오 더 원, 요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오늘 특별 공급 신청 날입니다. 오늘이네요. 네, 오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네. 왜 아파트를 볼 때도 토지를, 땅을 알아야 되는지 네.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모델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네. 잘 모를 때는 분양 상담사의 말만 듣고 청약 신청해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땅을 알고 있어야 내가 괜찮은 동호수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알고 그 다음에 겉모습을 봐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푸르지오 더 원 아파트 위치부터 한번 볼까요? 네. 뭐, 푸르지오 더 원 아파트는 해운대 지하철 2호선 네. 해운대역 바로 초역세권이죠. 너무 가깝더라고요. 너무 가깝죠. 네. 이 해운대 초역세권의 아파트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최근 3, 4년간 또 분양이 없었고, 물론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주상복합, 위치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가 오랜만에 온 거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가 올해 1월달인가? 3월달인가? 1월달이죠. 네. 23년 1월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죠. 네, 그 이후에 이 라인, 주상복합 라인에 또 오랜만에 분양하는 단지라서 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많네요. 그러나, 굉장히 유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네. 예, 그걸 오늘 저희가 짚어볼 예정입니다. 결론은 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남로의 상권, 그 다음에 해운대 2호선의 역세권 입지, 네. 그리고 뭐 일단 해운대 하면 뭐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싼 거 브랜드죠. 예, 네, 해운대. 그렇죠. 부산에 어떻게 보면 랜드 브랜드, 랜드마크 다 알긴 하지만은 그냥 그 이유만으로 여기 무조건 청약해야지, 네. 내가 무조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조금 더 한 템포 뒤에서 보면 네. 조금 유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위치가 여기입니다. 네. 해운대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자, 그런데 지적 편집도를 눌려보면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자, 빨간색이 용도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 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높게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접대지 50cm 띄우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현장 스카이뷰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며칠 전에 다녀왔었는데 네. 현장이 이렇습니다. 아. 동간거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뭔가 건물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른 단지죠? 네, 맞습니다. 같은 단지? 네. 아닙니다. 네, 요거죠. 예, 요거는 이제 해운대 경동 린 뷰 2차. 네.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금 린 뷰 2차가 더 지금 높게 지어졌어요. 네. 요것도 이제 곧 분양을 할 텐데, 아직 분양은 하진 않았고, 건물만 지금 올라가고 있죠. 후분양이기 때문에. 제가 본 게 요거죠. 네. 다른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푸르지오 더원이고 여기는 경동리 2차. 네. 자, 이 겉모습만 봐도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상업지 땅에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건축하시는 분,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짓고 높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이기도 하고요. 네. 요 푸르지오 더원 혹시 그 홈 사이트가 있나요? 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옆에 네이버에 네, 요거죠. 네. 이게 단지 배치도 평면도 한번 보시면 네. 네, 그거 보시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청약한 아파트, 네.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는 요거 많이 보죠. 그렇죠. 단지 배치도, 조감도, 네. 동호수 배치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게 푸르지오 더원이 총 3개 동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뭐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면 주변의 현황들을 잘 볼 수 없죠.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분양하는 그 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네. 주변에 도로 있는 거는 알겠고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는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저도 이것만 보고는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현장을 다녀 보니까 굉장히 눈에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아파트든 토지든 현장 임장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것은 이제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네. 아까 요 보시는 왼쪽과 아래쪽에 뭔가 건물 형태의 모양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같은 단지가 아니라고 했던 네. 경동 린뷰 2차입니다. 2차면 지금 아파트가 네모나니까 이 사각면에 두 면을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면은 도로입니다. 요 두 면을 접하고 있고 그렇죠. 두 면은 도로다. 도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 도로는 이제 구남로 반대 방향인 그죠? 해운대 구청 가는 메인 도로입니다. 네네. 그래서 개방감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꼭지점 오른쪽으로 가면 해운대 센트럴 프로지요. 네, 여기죠. 그쪽이죠. 네. 그리고 반대편 위쪽은 이제 해운대 역방향인데 네. 실제로 우리 뭐 앙코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근린상업 시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좀 조망권이 나오긴 한데 좌측, 아래측 아래측. 여기는 45층 규모의 해운대 경동 린뷰 2차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의 막힌다 봐야죠. 100% 막힌다고 네.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지도로 이제 가보면 네.
결론은 이제 여기 막히고 그렇죠.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막히고 거기 이제 막히죠. 그다음에 여기도 막힌다. 네. 그렇게 이제 경동비유, 리인비유 2차가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좌측 아래측이 네. 이쪽이고, 여기와 네. 그리고 이제 메인 도로문 출입구 방향이죠. 네. 출입구 방향 그쪽 오른쪽이 그래도 현대 센트럴 프로지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요 정도는 네. 뚫려져 있다. 뚫려져 요걸 있지만은,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도 막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위쪽 방향이 이제 해운대 역 방향인데, 네. 그래도 앙코르 호텔 같은 게 한 20몇 층 정도가 제가 되는 걸 알고 네. 있거든요. 여기 옆에가 네. 앙코르 호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강장군님께서 표시해준 이런 것들이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인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요거 아파트보다 좀 낮은 층이어도 네. 여기도 상업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향후 언젠가는 또 바람이 불면, 네, 바람이 불면 또 높이 올라갈 수 있죠. 네. 요거죠. 네. 현재 가치를 보면은 지금 모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낮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것도 땅이 용도 지역이 일반 사업 지역이기 음. 때문에 이 좌측과 똑같이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네, 이런 건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보면 여기가 뻥 뚫려 있구나, 뻥 뷰구나 하고 이쪽 라인으로 미분양을 산다든지 네네. 뭐 구매하는 사람들이 일부 수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들어오면 그렇죠.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제 3면이 막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3면이 현재 이 2면이 막혀 있고, 네, 근데 향후 3면이 막힐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메인도로 출입 방향 네. 그쪽인데, 네. 이쪽에도 또 높은 건물이 오른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럼 여기는 사실 입지상 네, 그냥 4면이 막히는, 사면이 막힙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지만 네. 그냥 닭장 같은 오피스텔만도 못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장군님께서 말씀해주신 일반 상업지역의 땅의 특징, 네, 아까 세 가지 세 가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첫 번째가 네.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 높게 지을 수 네. 있다. 그 다음에 인접대지 50cm. 인접대지 50cm. 옆에 땅이 있는데 음. 옆에 땅을 조금만 띄우고 높게 지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붙여서 지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10cm면 네. 자로 한번 재보세요. 네. 이 정도 되려나? 네. 악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건축법상 건축을 할 때 일조권과 조망권을 음. 확보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 높은 건물 지어서 해가 안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없다는 이 세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고 음. 청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오히려 바깥쪽은 막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쪽에 공원을 보이는 아, 전망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약간 개인적인 이거는 생각입니다. 예. 주택 같은 개념으로 보면 네. 중정 같은 느낌이네요. 중정.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주택에서도 중정을 바라보면 그나마 그래도 좀 네. 개방감이 있듯이. 네. 뭐 요거는 이제 청약하신 분이 또 선택하셔서 그렇죠. 청약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뭐 특별 공급이라니까 네. 내일부터 또 1순위니까 음. 그런 거 이제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렸던 우리 강장군님께서 알려드렸던 일반 상업 지역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꼭 아셔가지고 네.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몰랐을 때 이제 선행된 사례도 있죠. 어. 네, 바로 옆에 한번 네. 볼까요?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쉽습니다. 네. 보면 에비뉴 아파트. 바로 옆이네요. 바로 옆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네. 요게 미리 분양해서 이미 입주가 다 끝났어요. 네네네. 여기가 이제 에비뉴 아파트라는 곳인데 네. 바로 옆에 보이시죠? 아, 여기도 또 뭐 짓고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우동 579번지 업무시설이 네. 들어올 예정지입니다. 아, 여기도 아까 강장군님 말씀하셨던 상업지역. 네, 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요게 지어지면 음. 자, 여기는 햇볕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와, 입주할 때는 그냥 빈 땅이나 저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거실이나 혹은 이제 조방권이 있었을 건데 네, 분명히 네,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집니다. 와. 좀 안타깝죠. 과연 싸게 내놓는다 해도 팔릴까? 그렇죠. 그게 저도 네. 의문이에요. 저런 거는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이 단점이잖아요. 단점이죠. 단점이 너무 부각되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살던 사람이야 그렇다 살던 음, 이게 다음 사는 사람이 거액을 돈을 주고 네. 저런 집을 살까?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는 홍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아무튼 조금 안타까운 사례고 뭐 요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네. 대한민국에 많은데 하나 더 볼까요? 네. 여기 럭키 골든 스위트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음. 자, 이런 것도 원래는 이 비치 베르빌이 아, 비치 베르빌 네. 유명하죠. 맞아요. 네. 네. 원래 바다가 보였어요. 아, 그런데 지금 이게 들어오면서 네. 바다가 안 보이게 됩니다. 아, 그러면 골든 스위트라는 이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아, 고가로 때문에. 이게 나홀로 아파트였을 때는 그냥 뭔가 좀 조망이 뻥 뚫려 있던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그죠? 예. 아. 나름 LCT도 옆에 있고 생활권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네네네. 바다도 보이고요. 음. 근데 옆에 똑같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조망권이 완전 가려버린 사례죠. 야, 이거는 진짜 뭐 서로 인사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실이 이쪽인데 뭐, 주방이 여기고 거실이 여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자체적으로 거실과 주방을 바꾸는 재건축 사업도 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바다뷰가 보였기 때문에 저쪽을 거실로 뽑았는데 네, 이제는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조를 좀 변경하는 네, 그런 사례도 있군요. 네. 아. 가능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뭐 자체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실내적으로 공사를 뭐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배관만 빼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기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강장님께서 얘기했던 상업지역인데 네, 저걸 좀 간과한 사례군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저런 건물이 올라올 수 있는 땅인데도 네.
바다가 보인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네. 분명히 입주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있을 거예요. 제 아시는 분도 여기 하나 아, 사놨거든요. 그래요? 예. 월세는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매매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까 우리 그 푸르지오 더원 위쪽 방향, 네. 지하철 네. 2호선 방향에 이제 상가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조만간 막힐 수도 있다. 네. 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죠. 예, 거의 흡사하죠. 윗부분 그죠? 네. 이쪽에. 여기. 이쪽 부분.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라든지 방향 자체가 네. 또 북쪽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막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일대는 조금 암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가 자체는 조금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 분양이 한 2,800 정도, 7,800 정도 했는데 네. 땅값을 어느 정도 매입했는지 네. 저는 되게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땅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아, 땅값 구하는 방법. 네. 건설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땅을 얼마에 매입하였을까? 네, 요걸 좀 알아보는 거거든요. 궁금하죠. 네. 이게 왜냐면 해운대잖아요. 네, 해운대. 부산에서 땅값으로 뭐 순위를 매기자면 뭐 서면도 비쌀 거고 네. 남포동 뭐 이렇게 상권이 밀집한 곳도 비쌀 건데 네네. 전반적으로 아파트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해운대가 비싸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는 땅값이 얼마일까? 네.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팔는 건가? 이게 굉장히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대략적인 흐름을 먼저 좀 알려드리면 네. 일단 대지에 관련된 평수를 알아야 됩니다. 평수. 자, 그럼 푸르지오 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기 대지 면적이 나옵니다. 아, 요 대지 면적? 네. 현재 제곱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5904 제곱미터에서 곱하기 0.3025 평수로 이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군요. 네, 그러면 이게 약 1,800평 정도 토지 면적이 됩니다. 이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1,800평을 매입했구나. 네. 자, 이렇게 알 수 있죠. 네, 1,800평. 네. 자, 그 다음에 세대수를 알아야 돼요. 세대수. 네, 우리가 대지 지분을 구해야 되니까. 아, 각 세대의 이제 지분, 대지 지분. 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세대수가 351세대, 네. 오피스텔 108세대, 네. 뭐 이것저것 합하면 한 500세대 나오겠죠. 500세대요. 네, 저희가 계산하기 좋게 네. 500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땅이 1,800평, 네. 그다음에 나누기 500세대, 네. 3.6이 나오죠. 아, 그러면 세대당 3.6평인 경우 그렇죠. 되네요. 네, 굉장히 대지- 작네요. 네, 너무 작아요. 보통 일반적인 재건축이 한 10 나오나요? 보통 일반 쉽게 뭐 나오나? 이종 이런 데는 네. 이제 뭐 한 13평 나오는 데도 13평. 있고. 와. 그렇죠. 84 기준으로. 네. 30몇 평 기준으로. 뭐, 그 다음에 10평 이하도 있고. 그래서 보통 13평 정도 되면 뭐,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가 13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좋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3.6평이면 그러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다 맞죠? 그러면 30평, 내가 34평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은 네. 땅은 3.6평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억울하죠.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 대지 지분을 먼저 구하고 네, 토지 면적 나누기 세대수.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표를 보면 네. 대지를 얼마에 매입했다. 이제 분양객 단가 대비해서 대지 비용이 얼마에 책정되어 있다. 공급 금액이 나옵니다. 네. 자, 이게 저층 기준에서 고층 기준 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안분 계산을 해서 4억 5천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주 모집 공고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4억 5천에서 나누기 3.6평이었죠. 네.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네. 여기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한 평당 1억 2,500에 매입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한 평당 1억 2,500이니까 네. 아까 3.6평이었으니까 네. 여기다가 1억 2,500 곱하면 1,800평이죠. 1,800평. 정도 되니까 거의 얼마죠? 와, 2,250억인가? 네, 그렇네요. 그 정도 금액을 주고 매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은 평당 1억 2천이라는 금액을 주고 네. 더 많이 자기는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여기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죠. 네. 그만큼 수익이 내려면 세대수가 굉장히 좀 네. 많아야 되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이런 것도 평당 9천에 거래가 된 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 같은 라인에 뒷블럭인데도 평당 1억 4천에 토지가 거래된 이력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 비싸네요. 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1억 2,500이면 충분히 매입할 만하다. 수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해운대에서 굉장히 뭔가 많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가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주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일반 상업지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아까 우리 강장군님이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네. 그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네. 아파트를 산다든지 청약을 한다 이번처럼 청약을 한다든지 네. 일단은 상업지다. 네. 아파트 상업지다. 볼 때 이 세 가지 꼭 확인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은 사례 같은 것들도 보여드렸잖아요. 봤었죠. 네. 네. 그런 부분들 꼭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